안녕하세요. 천일문 완성을 강의하고 있는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준동사의 문법 설명을 해드렸었죠. 이번에는 바로 구문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사 역할이라고 되어 있죠. 명사 역할로 쓰일 수 있는 게 누구누구였었지? 명사 역할, 투부정사와 동명사, 이렇게 두 가지였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장, To live is to suffer. 살아가는 것은 is to suffer. 고통받는 것이다.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사용되고, 그래서 주어랑 보어 자리를 차지했네요. 사는 것은 고통받는 것이다. 그리고 to survive. 생존한다는 것은 뭐다? To find some meaning in the suffering. find. 발견하는 것이다. some meaning. 어떠한 의미를 어디 속에서? in the suffering. 그 고통받는 것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니는 죽었다에 니체가 한 말이라고 하네요. 저도 니체의 철학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더 부연 설명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2번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Babies enjoy cuddling on a caregiver's lap.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기들은요, 이게 주어가 되겠네. enjoy, 즐깁니다. 뭐를 즐겨요? cuddling. cuddling, 그럼 무슨 뜻이에요? cuddling. cuddle 이라 그러면 꼭 껴안다, 포옹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cuddling 그러면 포옹을 좋아하는 겁니다. 딱 붙어있는 거. on a caregiver's lap. 케어에서 끊어보면 케어, 보살핌을 주는 사람의 뭐 양육자 정도가 되겠죠. 양육자의 lap, 그럼 어디예요? 랩탑 그러면 어디야? 랩탑. 우리 노트북을 랩탑이라고 부르죠.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쓰는 거니까 랩탑이잖아. 무릎이 되겠네요. 양육자의 무릎 위에서 안겨있는 것들을 즐긴다는 거죠. and 그리고 looking at. 뭘 즐기는 거야? 보는 것을 즐기는 거네요. 이게 목적어 1번, 얘가 목적어 2번. 그쵸? looking, 보는 건데 뭐를 봐? picture books. 그림책들을 보는 것을 즐깁니다. 아, 아기들 뭐 좋아해요? 무릎 위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부모님이 보여주는 책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네요. 오케이. 3번 문제 가볼까요? In today's world. 오늘날의 세계에서 today's를 진짜 오늘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라는 거는 현대의 정도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날의 세계에서 parents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부모란 뜻이잖아. 근데 ing가 붙었다는 건 얘가 동사로 쓰였다는 뜻이네? 그럼 부모가 하는 게 뭐예요? 육아가 되겠죠. 오케이. 그런데 뒤에 ing가 붙어서 육아를 하는 것은 is about. 뭐에 관한 것이야? letting your child develop into his or her own person. 무슨 뜻이야? 너의 아이가 develop, 발달하도록 만드는 거야. 뭐로? into his or her own person. 그 혹은 그녀 스스로의 person, 인격체, 사람으로 발달하도록 하는 것이 양육이라는 거죠. 옛날에 육아를 하고 하면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옛날 먼 옛날 서양이든 동양이든 어려운 말로 주형관이라고 하거든요. 몰딩하는 거죠.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찍어내는 거. 이게 옛날의 육아였단 말이야. 변호사로 찍어내고 싶어? 그럼 변호사. 너는 공부 잘하는 애? 너 공부 잘하는 애. 이런 식이었었다면 지금은요, 다소 소극적 교육으로 바뀐 거죠. 애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잠재력,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이나 개성 같은 것들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우리의 교육이 바뀌어왔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형용사의 역할은 뭐를 말하는 거죠? 보어 자리에 들어가거나
명사를 수식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준동사 중에서 형용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누구누구 있었어요? 일단 투부정사 그리고 분사가 있었죠. 분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 현재 분사 ing, 두 번째는 과거 분사 pp. pp는 보통 동사에 ed를 붙인 꼴이다. 보통. 됐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Deserts. 사막은요, can be good locations. 좋은 장소래. 뭐 하기에? To farm. farm 그러면 농장이잖아. 그런데 앞에 to가 붙은 거 보니까 이거 to 부정사로 사용된 거죠? to 부정사로 사용되려면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농장을 사는 게 뭐야? 재배하다 정도가 되겠죠. 만들어내다, 생산하다. 그럼 뭘 생산할 수 있대? Solar energy. farm이라고 하는 준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달고 온 형태죠. 태양 에너지를 재배할 좋은 장소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5번 문장 갑시다. 문장이 더럽게 길죠. changes. 변화인데 얘가 주어가 되겠네. in seawater chemistry. seawater. 끊어보세요. 그러면 sea. 바다. 물이 되겠네. 바닷물, 화학, 물질 정도가 되겠죠. 에서의 변화래. 그런데 resulting from burning of fossil fuels 이렇게 되어 있네요. resulting from 이라고 하면은 뭐뭐에서 기인하다. result from 그러면 뭐뭐에서 기인하다, 뭐뭐에서 비롯되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말부터가 어렵죠? 이건 성인이 보기에도 좀 어려울 거야. result가 뭐예요 원래? 결과란 뜻이죠. 결과를 만들어낸 거야. from 뭐시기로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오케이? 이것 때문에 이거 생겼다 라는 의미가 result from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뭐 때문에 생겨난 바닷물의 화학물질에서의 변화예요? burning of fossil fuels. burning 그러면 burn 타다니까 태우는 것이 되겠죠. 뭘 태우는 거? fossil fuels. 화석 연료들을 태우는 것으로부터 발생한 바닷물 화학물질의 변화는 여기까지가 다 주어네. may directly affect. 직접적으로 affect 그러면 영향을 미치다 라는 뜻이죠. 영향을 미치다. 어디 영향을 미칠 수 있어? deep sea fishes. 깊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의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in their larval stages. larval 그건 무슨 뜻이에요? 유충의 이런 뜻이죠. 우리 애니메이션 중에 라바 있잖아요. 그쵸? 유충 단계에 있는 이 바다 생선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he dream jobs. 꿈 직업들인데, 꿈의 직업들. of Korean students. 한국 학생들의 꿈의 직업들은요, have grown more diversified. 이렇게 됐네. 자, grow. 그럼 무슨 뜻이라 그랬죠? 저번 시간에 fall, get, go, grow, become, 마지막 turn 이라 그러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뭐뭐가 되다 이런 뜻이라 그랬고, 뭐뭐가 되다라는 건 앞에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의미가 부족하다. 의미가 부족하니까 의미를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보어라 그랬죠. 보니까 have grown 뭐뭐가 되어왔습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 왜? 뒤에 뭔가가 붙었잖아요. 보어가 붙어 있으니까. more diversified. diversify. diverse라고 하면은 다양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ify를 붙이면 뭐뭐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양화하다. 그런데 여기에 ed를 붙였잖아요. 그러면 pp로 쓰였다는 거네. 과거 분사로. 그럼 뭐뭐가 된 이란 뜻이겠네요. 다양화 된. 오케이. 한국 학생들의 꿈의 직업들은 have grown 되어왔습니다. more diversified 훨씬 더 다양화되어 왔습니다. 뭐 때문에? 왜 때문에? thanks to
thanks to라 그러면 하나의 전치사처럼 사용되고요. 전치사로 뭐뭐 덕분에 때문 혹은 뭐뭐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뭐 덕분에 다양화됐어요? The influence. 영향 때문이죠. 뭐의 영향? Of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outlets. The internet. 인터넷과 어떤 거? social media outlets. 소셜 미디어 아울렛이 무슨 뜻이에요? 아웃이 밖으로란 뜻이고 lesson. 뭐 하게 내버려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 배출구, 분출구 이런 뜻이 되어서 표현수단 정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현대 아울렛이니 뭐니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그 아울렛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무슨 뜻이야? 한국 학생들의 꿈의 직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더 다양화되고 있다고. 뭐 덕분에?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표현수단의 영향 덕분에. 오케이. 근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뭐 의사니 변호사니 이런 것들만 꿈이었는데 요즘 학생들 보면은 유튜버 아니면 꿈이 없더라고. 저도 이제 중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봤지만 학교에서는 계속 진로 체험 같은 걸 시켜준다고는 하는데 보여준다고 보여주는 게 유명인들 데려와서 하는 거고 대부분의 유명인들이 유튜버를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유튜버가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편견이라면 어쩔 수 없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 자, genetic tracking. genetic 그러면은 여기 gene 보이죠? gene 유전자는 뜻이네. genetic 그러면 유전적 tracking. track 그러면 추적하다는 뜻이에요. 유전자 추적은 through generations. generation 그럼 세대라는 뜻인데 세대 시대. generations니까 여러 세대를 말하는 거겠죠? 여러 세대. 여러 세대에 걸친 여러 세대를 통한 유전자 추적은요. helps. 돕습니다. 의사들이 to predict. 예측하는 걸 도와요. 뭐를? The likelihood. likelihood 그럼 가능성이라는 뜻이죠. 가능성을 예측하는 걸 도와요. 뭐를? Of a person getting a disease and getting a disease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끊어놨죠. 이게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동명사. 그리고 저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a person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예요. 됐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주어처럼 해석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가 getting a disease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예측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오케이? And 또 뭘 도와줘? predict 다음에 to diagnose it. 그것을 진단하도록 도와줘.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뭐겠어요? 이 disease가 되겠죠. 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됐어요? Although 비록 모임에도 불구하고 not to cure the illness 그 질병을 치료하는 걸 돕지는 않더라도 이런 뜻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공부를 좀 해본 사람들은 여기서도 멘붕을 겪어야 돼요. although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안 나오네. 그쵸? 뭐 어떻게 해야 돼? 뭔가가 생략되어 있겠다라는 걸 알아야겠죠.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Genetic tracking through generations helps doctors. 이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다시 해석해보면 비록 genetic tracking이 유전자 추적이 의사들을 돕진 않지만 뭐라고? Not to cure the illness. 질병들을 치료하도록 돕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8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Sunglasses. 선글라스는 keep, 유지시켜줍니다. Our eyes, 우리의 눈이 protected. 보호, 일이 붙었으니까 되도록 도와줍니다. 뭐로부터? From strong sunlight. 강한 햇빛으로부터. 근데 어떤 햇빛? Particularly UV rays. 특히나 UV 그러면 울트라 바이올렛이죠.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거지. So, 그래서 they are a must-have accessory. 걔네들은, 선글라스들은 are a must-have accessory. 꼭 가져야만 하는 액세서리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For maintaining. maintain 그러면 유지하다는 뜻이죠.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healthy vision. 건강한 시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져야만 하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제 마지막 부사적 역할로 넘어갈 건데요. 부사적 역할은 기본적으로 누구만 맡을 수 있다고 배웠죠? 제가 투부정사까지만 설명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Don't lower. 낮추지 마세요. Your expectations. 너의 expect 그런 무슨 뜻이에요? 기대하다는 뜻이죠. expectation 그러면 기대라는 뜻입니다. 네 기대를 낮추지 마. 뭐 하기 위해서? To meet. 만나다라는 뜻 아니죠.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만족시키기 위해서 your performance, 너의 수행을, 네가 하는 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네 기대를 낮추지 마. 무슨 뜻이야? 우리의 눈높이가 있고 우리가 실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 눈높이는 이만큼인데 능력이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능력을 끌어올리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우리 중 대부분은 어떻게 해버려요? 이거를 없애서 눈높이를 낮춰버리죠. 우린 원래 이 정도가 맞는 거라면서. 그쵸? 기대를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성취에 맞추기 위해서. 오케이. 대신 어떻게 하라는 거야? raise 저번 시간에 했네요. 올리다, 기르다 이런 뜻이었죠. your level. 너의 레벨을 높여 of performance. 네 수행의 정도, 네 수행의 수준을 높이란 말이야. 뭐 하기 위해서? to meet. 만족시키기 위해서. your expectations. 너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너의 수행 능력을 높여야지.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강의를 어떤 사람들이 듣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아마도 공시생들이랑 수능 수험생들이 좀 듣지 않을까 싶어요. 듣는다면 공시생분들은 특히 이 생각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부 인강업체에서 특히 소방이나 경찰은 이제 대체가 됐으니까 소방직렬의 분들한테 영어는 50점, 45점이었었나요? 커트라인만 딱 맞춰놓고 나머지 과목들을 다 100점을 맞으라는 둥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게 방법입니까? 영어에서 70점만 나와도 나머지 과목에서 90점, 80점만 받아도 되는 건데 영어에서의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뭐가 있어요? 소방 영어가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본기를 닦는 건 어차피 오래 걸려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도 충분히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영어 공부에. 그럴 바에는 영어도 꾸준히 조금씩 건드리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봐요. 왜? 어떤 시험이든지 이론 시험을 볼 때는 지엽적인 것들을 꼭 내게 돼 있어요. 전체 내용이 이만큼이면은 이 구석탱이에 있는 내용을 꼭 낼 수밖에 없다고. 근데 여러분이 만점, 95점을 겨냥하는 순간 이것까지 맞추겠다고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은 문법이나 어휘 같은 영어 시험에서 문법 어휘 같은 걸 맞추고 독해는 다 틀리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할 텐데 얘랑 그렇게 괴리되어 있는 애가 아니거든요. 좀만 더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하겠다고 아예 영어를 이만큼만 해버리게 되면 이론 공부에서 안 그래도 양도 많아 죽겠는데 여기 구석탱이에 있는 걸 공부하겠다고 진짜 꼼꼼하게 공부해야 된다고. 우리가 80점을 받기 위해서 1시간을 공부해야 된다면 95점을 받기 위해서는 5시간을 공부해야 되고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 10시간 이상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지 말자고요. 일반적인 걸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남을 때 예외적인 걸 공부해야지 괜히 버리는 과목 하나 만들어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지 말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뭐 자기 전략은 자기가 짜는 거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지어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영어를 45점이니 50점이니 이 점수만 받겠다고 공부하다가 어휘나 문법에서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과락의 한순간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0번 All forms of life. 모든 형태의 생명체는 are closely related.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to each other. 서로에게. nourishing. 자, 해석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뭐뭐 하면서. nourish. 그러면 영양분을 주다 라는 뜻이에요. 먹이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영양분을 주면서 and protecting. 보호하면서 each other. 서로를. 오케이?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 연결돼 있대. 어떻게? 서로 영양분을 주고, 즉 먹히기도 하고, 서로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네. ing는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한다 그랬는데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했죠. 이게 바로 분사구문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분사구문을 봤어요. 분사구문 봤어. 기본적으로는 부사절의 축약, 접속사가 달려있었던, 주어동사도 달려있었던 부사절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분사구문을 만든다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근데 이름부터가 분사구문이잖아요. 앞에 분사가 쓰이는 거라고. 그렇다 보니까 분사구문까지 분사로 끼게 되면 부사적 용법까지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분사구문 파트에서 따로 공부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분사는 형용사로 쓰이는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공부하시기에 더 편할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Faced with a problem. Faced. 이것도 분사구문이에요. 적어 놓을게요. 마주한 거죠. 뭐랑? With a problem. 문제랑 마주했는데 You do not understand. 여기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 아직 모르는 분들은 넘어가겠습니다.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do. 해라. 명령문이네요. 명령문은 동사 원형부터 튀어나오는 겁니다. 해라. Any part of it. 그것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해봐라. You do understand.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의 어떤 부분이라도 일단 해봐라. And then 그러고 나서 go back. 되돌아가. 어디로? To it. 그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 Later. 나중에. 문제를 딱 마주쳤는데 이거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빼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해 못하는 게 전부 다는 아닐 거 아니야. 이만큼은 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만큼이라도 먼저 해보라고. 해보고 나서 나중에 뭐 다른 걸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나머지 부분을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못하겠다 싶다고 해서 아예 도망치지 말고 일단 한번 도망치지 말고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되돌아와서 나머지 부분을 하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분사구문은 이번 시간에 깊게 설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들 되돌아보면서 제가 조금 더 짚어드릴 만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enjoy 다음에 cuddling 보이네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왜 이런 걸 따로 배우는 거죠? 왜냐면 to 부정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랑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를 조금 공부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은 to 부정사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명사가 상대적으로 개수가 적어. 그럼 뭘 외우겠어요? 중학생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투부정사가 더 많이 나오니까 투부정사를 외워야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동사가 이만큼이고 투부정사가 다 쓰일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얘만 동명사면 얘만 외우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왜? 얘만 외워놓고 나면 얘 빼고 나머지는 투부정사가 쓰일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 건데 동명사는요. 생긴 꼬라지부터가 ing처럼 생겼죠? ing 꼴이라는 거는 뭔가 약간 진행의 느낌이 있을 것 같고
뭔가 현재의 느낌이 있을 것 같고,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느낌? 이런 feel이 있다고. 오케이? 이런 feel이 있는 애들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그런데 이렇게만 외워두면은 잘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외워놓고 얘랑 비슷한 뜻으로 쓰인 애들도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겠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암기법은요. 저도 옛날에 학원에서 공부할 때 배웠던 건데 이걸 아직도 써먹고 있어요. 따라 적어보세요. 자, 다 적으셨으면 이렇게 읽어볼게요. 아기가 피가 많이 났어. 왜? 포크에 찔려서. 속으로라도 제발 따라 읽어보세요. 아기가 피가 많이 났어. 왜? 포크에 찔려서. 아기 피 마이 포크라고 외우시는 겁니다. 자, 적어볼게요. avoid, give up, finish, mind, enjoy, postpone, keep. 이렇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기가 피가 많이 났어. 왜? 포크에 찔려서. avoid, give up, finish, mind, enjoy, postpone, keep.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아시겠죠? 얘네랑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도 전부 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까지 생각하시고요. 자, 되셨으면 이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njoy가 여기에 나오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죠. 그래서 cuddling, looking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oday's word 이 부분 조금만 더 봐볼게요. 자, 독해를 하다 보면은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는 글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단락 수준에서. 시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예를 들어 첫 문장 쪽에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다. 이거는 99%라고 하면 너무 확률이 높아 보이니까 80% 정도 확률로 과거와 현대를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글이 이렇게 있는데 앞머리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면 중간에 반드시 라고 하면 안 된다고. 80% 정도 확률로 현대랑 비교하겠다는 의미라고요. 오늘날이랑. 오케이. 그런데 제가 today's라고 하면 진짜 오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대라는 의미라 그랬죠? 제가 과거의 의미를 갖는 표현을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과거는요, 그 두 가지 표현만 알려드릴게요. 나머지는 뜻만 보면 알 수 있어서. 첫 번째, traditional. 두 번째, conventional. 자, traditional 그러면 전통적인 이란 뜻으로 보통 해석하고요. conventional 그러면 관습적인 이란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둘 다 과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traditional 그러면 옛날 거구나. conventional 옛날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특히 conventiona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고 비판적 사고 없이 받아들이는 무언가들을 전부 다 관습적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좀 체크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 이게 한국말로 써져 있는데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제 문헌에서 각각의 어휘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건 독서량의 부족일 가능성이 높고요.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이더라도 수능에 나오는 글들, 공시에 나오는 글들, 토플에 나오는 글들 유형의 글을 많이 안 읽어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능력은요, 기본적으로 수능 국어 공부를 할 때, 수능 영어 공부를 할 때 급속도로 키울 수가 있고요. 선생님만 잘 만나면. 플러스 유튜브를 통해서 시사, 역사, 과학 관련된 채널들을 구독을 해놓으시면은 이런 어휘들에 더 익숙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마라고 하죠. 스키마, 스키마타. 스키마타를 쌓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제발 이러한 배경 지식들에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어휘들이 나올 때마다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걸 안다는 게 독해 상황에 들어가면, 특히 내신 준비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독해 상황에 들어가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let 나왔죠? let 같은 동사를 뭐라고 부른다? 사역동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사역동사는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를 빼놓고 씁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는 resulting from입니다. result from 이라 그러면 아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뭐뭐에서 기인하다, 뭐뭐에서 비롯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자, result는요 뒤에 뭐가 달리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result는 뒤에 in이 붙을 수도 있고 from이 붙을 수도 있는데요. in이 붙으면 뒤에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뭐뭐를 초래하다 라는 뜻이고 뭐뭐를 불러오다. from은 뭐뭐로 붙어잖아요. 뒤에 원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뭐로부터 발생하다, 뭐뭐에서 기인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표현들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바로 제가 전전전 시간이었나요? 인과의 표현이라고 가르쳐 드렸던 대표적인 표현이죠. A result in B라고 하면 A는 B를 만든다. A result from B라고 하면은 B가 A를 만든다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간단하게는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까요? Changes in seawater chemistry랑 burning of fossil fuels랑 deep sea fishes랑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그리고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놓고 나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B가 A를 만들고, 여기도 affect라고 하는 인과의 표현이 나왔죠? 영향을 미치는 거. 이 A가 C를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화석연료가 변화를 일으켜 변화가 물고기도 영향을 미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런 인과의 표현들은 나올 때마다 체크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7번. 7번도 똑같은 포인트입니다. help 다음에 to가 나올 수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어. 왜? 이게 준사역 동사니까. 근데 가끔 학생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help 다음에 to 부정사를 생략시킬 때랑 안 시킬 때랑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고.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사자처럼 보이겠지만 to가 하나 끼므로써 help와 predict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멀어졌어요? 더 멀어졌죠. 그쵸? 말을 하면서도 to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거리가 좀 더 멀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to가 있는 거랑 없는 거의 차이를 이 거리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to가 있다 그러면 간접적 도움을 말하는 거고, to가 없다 그러면 직접적인 도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된다면 이 둘을 비교할 수 있는 예문을 가지고 와서 영상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로 바꿔서 사용하더라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일부 문장 같은 경우에는 to가 있는 걸 빼면 말이 이상해진다거나 없었는데 집어넣으면 말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무조건 다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설명하신다면 그건 틀린 설명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don't lower, raise 이렇게 나왔죠? 자, 이런 문장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어떤 걸? 이 글은 왜 쓴 거예요? 이 둘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조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글들을 나올 때마다 대조의 패턴, 저는 비교 대조를 한 번에 묶어서 말하는데요. CNC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Comparison and Contrast. 이런 비교와 대조를 하는 글들도 대입파악 문제에서 자주 나오게 되고요. 이런 문제가 나올 경우엔 주제 문제를 풀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잘 체크해 놓으시고 있으면은 나중에 주제를 예측하면서 글을 읽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독해 영상을 찍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부분은 분사 구문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준동사의 역할 파트 문장들을 한번 쭉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천일문 완성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다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